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리님, 나의 아이리님.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또 이렇게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고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면 항상 뭔가 좀 설레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읽던 책이 부의 원리법 프락탈. 요즘에 진짜 좀 행복한 것 같아요. 읽을 책이 너무 많아서 지금 제 서재에 책이 많이 담겨 있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이걸 순서를 바꿀 수는 없나? 책장으로 이렇게 바꾸고 싶은데 안 되는군요. 안 돼요. 오케이. 네, 어제 읽던 책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건강이 너무 좋아졌네요. 지금 시력도 되게 안정적이고, 그리고 컨디션도 좋고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당신이 그동안 변하지 못했던 이유. 저는 정말 많이 변했어요. 이 부분 말고 읽고 싶은 부분을 선택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돈은 목표가 아니다. 성공하는 사람들과 당신의 차이, 돈에 대한 인식을 바꾸라. 인생의 열쇠는 생각에 달려있다. 부의 마인드셋을 기르는 법칙. 네, 이 글 오늘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돈에 대한 인식을 바꾸라. 돈은 사악하다? 아닌데? 왜 이렇게 변했지? 돈을 원하는 것은 도덕적이지 않다. 아니에요. 이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 선을 막아왔는지. 돈에는 어떤 감정도 의도도 없습니다. 그쵸? 감사한 거 아닌가요? 돈은 그저 교환 수단일 뿐입니다. 돈이 사악하게 쓸지 유익하게 쓸지는 오로지 개개인의 타고난 본성에 달려 있습니다. 돈이 사악하게 쓸지 유익하게 쓸지는 오로지 개개인의 타고난 본성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사람의 본성은 돈의 요구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돈은 그저 우리의 본 모습을 드러내 보여줄 뿐입니다. 그쵸? 맞아요. 돈이 사악하게 쓸지 유익하게 쓸지는 오로지 개개인의 타고난 본성에 달려있다. 돈에는 어떤 감정도 없다.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돈에는 어떤 감정도 의도도 없다. 돈은 그저 교환 수단일 뿐이다. 돈이 사악하게 쓸지 유익하게 쓸지는 오로지 개개인의 타고난 본성에 달려 있습니다. 죄송해요. 오늘 이상하게 목에 컨디션이 별로 안 좋네요. 꿀물 마셨는데 왜 이럴까? 사람의 본성은 돈의 유무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돈은 그저 우리의 본 모습을 드러내줄 뿐이다. 돈은 우리의 진정한 본 모습을 드러내줄 뿐이다. 맞아요. 진짜예요. 돈에 대한 부정적 편향이 팽배하다 보니 기회가 와도 무의식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닌데, 돈은 좋은 건데 사랑스럽고 감사하고. 그들은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향한 길에 발을 들여보기도 전에 그 길은 너무 벅차거나 비도덕적이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멍하니 남들이 꿈을 이루는 것을 바라보는 구경꾼으로 남습니다. 돈은 수많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쵸? 긍정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야 남들이 꿈을 이루는 것을 구경하는 관객석에 머물지 않고 당신도, 제가 약간 지금 영어 발음 때문에 발음이 어눌하잖아요.
좀 천천히 하니까 좀 발음이 명확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는 당신도 자신의 꿈을 이루는 그 무대에 오를 수 있습니다. 돈이 주는 긍정적 결과 중 하나는 남을 도울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긍정에 집중하자. 남을 도울 수 있다. 돈이 있으면 당신이 도울 수 있는 범위가 가족, 친구, 사회로 확대됩니다. 지역적,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하는 많은 재단과 단체가 있습니다. 부의 창출은 당신에게만 좋은 일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가까운 사람들은 물론이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길을 건넬 수단을 창조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항상 성공하고 부자인 현자인 사람 모두는 결국은 남을 도왔을 때 느껴지는 그 뿌듯함 이런 거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그 느낌을 잘 몰라가지고 인생을 살면서도 그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그런 건가 이렇게 따라가는 것보다는 완전히 내 몸으로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솔직히 지금 잘 모르겠어요. 또한 부는 인생을 즐길 자유를 줍니다. 인생을 즐길 자유를 준다. 우리 중 대다수가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생을 보냅니다. 인생을 즐길 자유 준다. 이게 가장 큰 거 아닌가요?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그래도 안정적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에 지금 책을 읽을 수 있고 지금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중 대다수가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생을 보냅니다. 가족과 보낸 휴가를 기다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아이고 또 죄송해요. 너무 시끄럽겠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너무나 짧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가고 찰나에 끝납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무언가를 기다리고 뭔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까지 할 수 있을 때를 기다리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건 다 한 것 같고. 근데 그런 건 있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너무 아둥바둥 하지 말고 뭔가 물 흐르듯이 왜 이러지 발음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때를 기다리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냥 기다립니다. 또 한 해 또 한 해 그러다 문득 세월이 눈앞에서 훌쩍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부를 창출하면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원할 때 아무 때나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고작 2주간의 자유를 위해 1년 내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것은 진짜 자유도 아닙니다. 1년 내내 이어지는 감옥 생활에서 잠시 풀려나는 것이군이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지속적인 소동원은 엄청난 자신감을 안겨주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부여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신체적, 경제적 활동이 어려워졌을 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맞아요. 정부나 가족이 노후를 보장해주지 못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부유하다는 것은 평생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맞아요. 지속적인 소득원은 엄청난 자신감을 안겨주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부여합니다. 근데 이거는 또 아무리 1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마음적으로 풍요하지 않으면은 계속 두려워하는 그 본능적인 인간의 본능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하다. 근데 돈도 있어야 된다, 실질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신체적, 경제적 활동이 이루어졌을 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나 가족이 노후를 보장해주지 못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부유하다는 것은 평생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부는 타인을 더 관대하게, 맞아요. 여유가 생겨. 마음의 여유가. 근데 이걸 더 관대하게 하는 게 금전적인 부분도 있지만 내가 신체적인 컨디션이 좋을 때 많이 관대해지는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해심도 높아지고.
그래서 부는 타인을 더욱 관대하게, 더욱 솔직하게 대하게 해줍니다. 더욱 솔직하게 대하게 해준다. 나는 이 책을 통해 부에 대한 모든 원리를 여러분과 공유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남들도 내가 배운 것에서 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부를 이루면 당신도 남들에게 같은 도움이 주리란 것을, 부를 향한 길을 공유하리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인드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부창출 도구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모든 부자가 된 사람들은 항상 마인드셋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인간의 마인드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부창출 도구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당신에게 어떤 역량이 얼마나 있는지조차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과 부를 생각하며 그와 연관 있는 온갖 긍정적인 것을 떠올려 봅시다. 가진 것처럼 느끼는 것. 긍정적인 생각이 반복을 통해 당신의 잠재의식에 새겨집니다. 그러면 매우 자연스럽게 돈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전에는 전혀 없었던 기회가 생기고 그렇게 부가 쉽고 빠르게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계속 생각하면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대로 인생이 펼쳐진다라는 거. 인생의 열쇠는 생각에 달려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용할지 모르면 기회가 와도 쓸모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회를 다루고 자신에게 맞는 기회를 만드는 방법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기회, 이를 위해서 다시 학교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학교도 없습니다. 나 역시 부의 원리를 개인적인 독서와 집중적인 지식 추구를 통해서 배웠다. 모두가 그렇게 얘기하죠. 세계적인 부호들이 쓴 책이 무척 많고 그 중에는 노란만큼 유익하고 냉철한 책도 꽤 됩니다. 정말로 배우려는 마음만 있다면 이미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 남긴 글이 기회 활용을 배우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일단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끌어당김의 법칙. 이미 이룬 것처럼 행동하는 거. 그때 되어서 하지 말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느낌, 이미 성공한 느낌, 이미 이룬 느낌, 그걸 온몸 세포 하나하나, 신경 하나하나 느끼는 거. 그리고 내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바로 행동하는 거. 이거예요, 결국은. 도움이 되는 진실한 조언을 제공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전수해줄 그 멘토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적정한 마인드셋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사다. 그러니까 이 마인드셋이 중요한 거. 마인드셋은 성공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대로 된 마인드셋이 준비되어야 필요한 지식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교육 수준을 언급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마인드셋. 모든 지식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수 있다. 이것을 믿느냐? 믿는 것에서 계속 그것이 반복된 생각으로 알게 되는 사람, 그 미래를 알게 되는 사람, 당연히 성공한 걸 알게 되는 사람. 어느 날 TV에서 한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한 유명인이 등장해 경연대학원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고 조언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학벌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학생들에게 교육은 부차적인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성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망이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는 성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망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음, 열망. 내가 열망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망. 그래서 나의 무의식의 잠재의식을 바꾸는 것, 마인드셋을 바꾸는 것, 결국은 내 온몸으로 느끼는 것, 이미 이룬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라. 당신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중에도 엄청나게 똑똑하고 학위도 몇 개나 있지만 부자는 아닌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중에도 엄청나게 똑똑하고 학위도 몇 개나 있지만 부자는 아닌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수준 높은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누구보다 놀라운 성공을 거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맞아요. 나도 그런 사람을 많이 압니다. 당장 주위 사람들을 종합해서 편견을 내보면 교육 수준이 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맞아요. 교육 수준은 높지 않아도 제대로 된 마인드셋을 갖추고 부의 증대에 집중하는 사람이라면 남들보다 유리하게 부를 창출할 사업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은 타인의 니즈, 필요와 원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과 직결됩니다. 누군가의 필요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욕망을 채워주지 못하면 어떠한 매매도 거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 대응하지 못하거나 욕망을 채워주지 못하면 어떠한 매매도 거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객, 협력업체, 동료, 친구, 가족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방법을 찾는 것이야말로 당신이 진정 원하는 부에 이르는 길입니다. 누군가의 필요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욕망을 채워주지 못하면 어떠한 매매도 거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막 좀 책을 읽으면 항상 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고객, 협력업체, 동료, 친구, 가족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방법을 찾는 것이야말로 당신이 진정 원하는 부에 이르는 길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서 가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가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면 이것이 매일의 결정과 행동에 저절로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가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가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면 여기서 지금 제가 플로스대에 가기 전에 이게 한번 이 순간이 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이디어가 오고 이제 그 다음에 프로로 가니까 그러고 나서는 다이더빈 스파이크가 일어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볼게요. 괜찮아요. 그래서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서 가치를 제공하지 않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면 이것은 매일의 결정과 행동이 저절로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초점이 타인과의 공생에서 자신만의 이득으로 옮겨가면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구나. 저절로 반영될 수 없다. 밖에 없다. 생각이 해법보다 문제에 집중될 때도 나의 이 생각이 해법보다 문제에 집중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이 생각이 해법보다
문제에 집중 질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 해법을 찾는 것보다 계속 이건 문제라는데 다시 부정적인 생각 패턴에 빠지고 그 결과 해법이 아니라 문제에 집중될 때 그 해법을 찾아야 된다. 계속해서 사람들은 당신의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그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도와줌으로써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점을 잊지 말자. 제가 진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나의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나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도와줌으로써 당신의 문제를,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점을 잊지 말자. 이걸 근데 제가 아직까지 이 이타적인 이 마음이 없는 것인지 이게 뭔지 잘 모르거든요. 너무 좋네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나는 또 지금 현재 나 자신과 성찰, 대화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성공하려면 뭔가 다른 사람의 욕망을 채워줘야 합니다. 자신의 사고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남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을 삶의 주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사업에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근데 본성적으로 나에게 집중되어 있지만 결국은 사업이라는 게 그 니즈잖아요. 근데 충분히 니즈가 있는 거예요. 당신은 일상에서 각양각색의 사람을 만납니다. 이걸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너무 좋죠.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이게 숨이 턱턱 막힐 정도인데 와, 선풍기를 틀어도 지금 따뜻한 바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더운 날씨에 이렇게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은 일상에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때 당신의 니즈보다 그들의 니즈에 집중하면 성공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의 니즈 또한 충족됩니다. 당신은 일상에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때 당신의 니즈보다 그들의 니즈에 집중하면 성공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계속 빠지네요. 지금 집중이 안 되고 있어요. 이 시간이 지나야 되거든요. 플로우 스텝 빠지는 것에. 자, 그래서 당신은 일상에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때 당신의 니즈보다 그들의 니즈에 집중하면 성공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의 니즈 또한 충족된다. 나의 니즈보다 그들의 니즈에 집중하면 성공 가능성
그들의 니즈.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게 그들의 니즈. 내가 삶의 변화에 대해서 말할 때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위험 부담을 걱정합니다. 그러면 책을 읽을 때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제는? 내가 삶의 변화에 대해서 말할 때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위험 부담을 걱정합니다. 이 두려움이죠. 이게 지적 두려움. 나는 위험 부담이 걱정인 적 자체가 신기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결코 자신이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보통 사람이 위험 부담으로 여기는 것은 부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가벼운 걱정거리조차 되지 못합니다. 위험 부담이란 결국 인식의 문제이고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적 두려움이죠. 결국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아이들은 도전하는데 망설임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걱정하는 성향은 전적으로 후천적으로 학습된 것입니다. 그쵸? 만약 아이들이 위험을 두려워한다면 결코 걸음마를 뛰지도 자전거를 타지도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어릴 때 했던 그 모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위험 부담을 수반하지 않은 것도 있었나요? 내가 아는 아이들 대부분은 담요를 목에 둘러매고 자신을 슈퍼 히어로라고 상상합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나무에서 심지어 지붕에서 뛰어내립니다. 어린아이의 세계는 모험으로 가득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다 나이를 먹으면서 위험 부담은 해로운 것이라고 배우게 되고 일어날지 모를 일에 대한 두려움이 빛나는 가능성의 그림자를 들여옵니다. 간혹 비행기 타는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면 대개는 비행기가 추락할까봐, 비행기 추락사고로 죽을 가능성보다 자동차 운전을 죽을 가능성, 그 통계적으로 훨씬 높다. 비행공포증 대체로 근거 없는 두려움입니다. 삶에 제약을 가하고 엄청난 스트레스와 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실제 위험이 아니라 위험인식입니다. 사람들에게 부여지는 법을 전할 때 나는 비슷한 기후를 많이 접합니다. 만약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쩌지라 공포가 그들의 판단을 흐리고 가능성을 갉아먹습니다. 이런 비이성적인 공포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내가 종종 제시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일명 그러면 훈련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창업하고 싶지만 회사를 그만두기 겁난다는 사람에게 나는 이렇게 묻습니다. 창업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사업에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둘 중 하나겠죠. 실패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그러면 사업을 접고 다른 직장이나 다른 수입원을 찾겠죠. 그러면요?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게 있나요? 아니요. 당장 가족이 굶어 죽거나 숫자가 될까요? 아니요. 하늘이 무너질 건 그 이유가 뭘까요? 불확실성에 직면했을 때 생겨나는 그 두려움을 그냥 방치하면 부정적인 감정은 비이성적인 수준으로 증폭한다. 와, 진짜 아름다운 책이다. 맞아. 두려움과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갖가지 가정을 천천히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기껏해야 사소한 그 불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빠르게 깨닫게 됩니다. 도전의 결과가 어떻든 죽을 일은 없습니다. 심지어 미저의 본전입니다. 일이 틀어져도 지금보다 나빠질 건 없습니다. 하지만 잘되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집니다. 맞아. 시련을 겪게 되는 역경을 만났을 때 삶의 힘든 시기는 일시적이라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언제나 내일이 있습니다.
숨이 붙어있는 한 언제나 삶을 바꿀 기회가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인생의 전환의 새로운 기회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이 상태로 끝나거나 비참한 결말을 맞을 거라는 인식은 오직 당신의 마음속에만 존재합니다. 이 인식은 당신의 세상을 안정하고 당신을 그곳에 가둡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내일이 있다. 새로운 기회다. 집중이 생각보다 너무 안 되네요. 왜 이러죠? 덥고 힘이 없어서 그런가? 아무것도 안 먹어서?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한 가지는 바로 이 현실이라는 개념입니다. 지금 현재. 저는 현실보다 지금 현재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당신이 사는 이 현실은 당신이 과거에 했던 그 노력의 발현입니다. 맞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어. 과거의 노력이 현재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의 이걸 살기 위해서 그때 그렇게 했구나. 과거의 노력이 현재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배고파. 책 읽으면 배고프고. 하지만 주식, 투자나 뮤추얼 펀드에서 의뢰 충고하는 것처럼 과거의 성과는 미래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쵸? 당신의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에 있습니다. 미래는 과거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에 의존하지 않나요? 지금 이 순간? 오늘 생각하는 것이 앞으로 얻은 결과를 결정합니다. 거듭 강조하건대 과거는 미래와 하등 관련이 없습니다. 당신이 내리는 각각의 결정과 떠올리는 모든 생각이 이 순간으로부터 당신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바로 지금이 당신의 미래를 바꿀 기회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순간 행복해. 이런 글을 읽으면 난 너무 행복해. 진짜. 지금 이 순간. 남들이 당신에게 현실을 말할 때 그들이 말하는 것은 사실 자신이 지닌 개념일 때가 많습니다. 맞아요. 즉 그것은 당신의 현실이 아니라 그들의 현실입니다. 그쵸? 또한 그들은 자신의 두려움을 당신에게 투사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남들의 인식과 두려움은 당신이 꿈을 실현하는 능력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의 지적과 경고가 선의에서 비롯됐다 해도 그것은 당신의 발목을 잡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사람의 말을 듣냐고요.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성공한 사람들 모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아. 그들은 당신이 무력하다는 개념을 당신에게 주입합니다. 내 말을 믿기 바랍니다. 당신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어땠고 무력하지 않아요. 저 과거를 생각해보면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을 했든 지금까지 당신이 무엇을 성취했고 어떤 기회를 놓쳤고 놓친 건 내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당장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전 이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를 이루겠다는 당신의 열망과 이를 기반으로 한 마인드셋입니다. 유일하게 유효한 현실은 당신이 마음에 만드는 현실입니다. 바로 오늘 지금 여기서 시작해야 합니다. 글로도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다니 나는 예술이라고 생각해. 막 마음에서 벅차오르는 이 감정?
나는 오래전부터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13개월 동안 참가자들에게 꿈꾸는 삶을 만들려면 내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웠고 그 변화를 만들 방법을 지도하고 교육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크리스 게로라는 진중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는 13개월 프로그램을 마치고 2년 후에 내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극적으로 변했는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삶뿐 아니라 가족 모두의 삶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코칭 프로그램 비용을 내기 위해 신용카드 여러 개를 써야 했지만 그 투자가 하나도 아깝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온몸에 전율이 느껴져요. 그가 한 말이 기억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월 수입이 100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그 잠재력은 늘 크리스 안에 있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도 삶을 성들이지 바꿀 힘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기만 한다면 멀게 느껴졌던 그 꿈이 눈앞에 현실이 될 것입니다. 최근 진짜 부의 마인드셋을 기르는 법칙. 부는 축적의 문제가 아니라 순환의 문제다. 순환하는 것이다. 나와 억만장자의 유일한 차이는 마인드셋이다. 부여 마음, 믿는 대로 보인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이든 그저 믿어야 그것이 현실에 나타난다. 돈은 나쁜 것이 아니다. 돈은 사람이 원래 지닌 품성을 부각할 뿐이다. 원래 지닌 품성을 부각할 뿐이다. 부의 창출은 가치를 더하는 일에서 비롯된다. 가치를 더하는 일. 자신이 꿈꾸는 부유한 삶을 시각화하라.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고 긍정에 집중하라. 그렇게 정말 많이 읽었던 책들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이렇게 많은 책을 읽었어도 이것을 완전히 내면화하지 못했다는 거. 근데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삶의 문제들을 걱정하기보다 나이가 원하는 그 삶에 집중하라. 진짜 아름답다. 아름다워. 이것도 만들 수 있나요? 너무 좋아요. 진짜로 이런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거. 내일은 이제 내면의 거대한 잠재력을 깨우자. 지금 오늘 몇 번 읽었는데 이렇게 피곤하죠? 배가 고파요. 일단 아이린님 오늘 독서한다고 수고했고요. 여기까지 읽고 나머지 루틴 해보도록 할게요.